안녕하세요. 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많이 춥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다큐 60년을 정말 처음부터 그 어색했던 그 말투부터 허물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시고, 때로는 개구쟁이 같고, 때로는 또 점잖해 보이고, 때로는 현숙해도 보이고, 때로는 조강지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예, 때로는 쌈딱 같고, 때로는 폭행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불도저 기계 같기도 하고, 때로는 홍길동 같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엄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 무종한 이런 엄마, 여러 가지의 그 팔색조 이러저러한 저희 60년 인생 한 40대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듣기 싫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제 바람은 북한 현실이 그랬었구나. 참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기를 잘했다. 남한에서 안 태어나고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런 운명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 이렇게 자신들의 행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던 저희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무의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책을 쓰면 혼자 쓰고 혼자서 뭐 남기려면 남길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지요. 인생을 놓고 볼 때 북한과 남한 하면은 남한은 금수저고 북한은 흙수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함을 느끼시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저를 보시면서 이겨나가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 40년 흘러왔네요. 저희 인생이. 제가 탈북을 41세인가 했어요. 제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저희 아들을 많이 천대를 하는 걸 알았고 또 그게 고쳐질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선을 딱 세웠을 거 아니에요. 중국을 뚫어야죠. 이제부터는 중국길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치 군대 내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다니면서 경제적인 해결을 좀 합니다. 라지 선봉 다닐 때보다 아주 좀 이렇게 행동이 이제 통이 크게 됐죠. 밀수를 하게 된 거예요. 밀수 이래서 중국을 좀 여러 번 다녔고 명식이 그 군대 갈 준비와 그다음에 일단 내가 없는 이 사람이 그 생활이 이제 눈앞에 이제 그려졌고 그래 살았던 정을 봐서라도 또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애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도 세 번이라는 육성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 적는 이야기들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했던 제 생각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드라마틱한 장면들 이런 것들과 또 마지막에 한국행을 위해서 몽골의 사막을 헤매던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오신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랑이의 그 인생도 함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연과 숙명과 우연히 겹쳐졌던 저희 인생의 파란만장한 길 40대 이후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두 번째 남자 만나기 전에 중국을 계획을 했다가 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가서 그리고 한 3년 반, 4년 거의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길을 좀 트기 위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길을 하나 뚫었어요. 그 요양소에서 일을 할 때 그 남한 노래 카지타를 갖다 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동생뻘이 되죠. 얘가 두만강 연변에서 살았어요. 앞으로의 저희 스토리에는 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집이 그 두만강 뚝딱 아래에 있어요. 제 방 뚝딱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 두만강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타켓을 잡았어요. 이제 만나는 건 자주 만나는데 왜 얘도 또 보이브 스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다 간격을 좁히고 하다가 이제 바늘 끝이 맞붙듯이 어느 순간에 통했어요. 언니 중국 가자고? 지금 라진 선봉 아니잖아? 근데 거긴 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사가두나? 중국 갔으면 팔아보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언니? 이렇게 되니까 빨라졌어요. 이제 둘이 통한 거 알았지? 근데 조심조심 접근하죠. 얘가 이제 확 이게 또 보이브 간첩일 때는 확 당겨놓고 또 내 속 다 빼가지고 보이브에다 찔러놓으면 또 그러면 이것도 함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한마디씩 나는 그냥 가서 팔고 또 돌아와서 근데 요거는 군대들하고 아무래도 통해야 되겠으니까 니 좀 군대들 길 좀 열어줘. 간에 집안들이요 진짜 그 토대들도 좋고 열성 당문들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먹힐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있었어요. 딱 그저 두만강 뚜아리고 간이 집에 계속 그 군인들이 들랑달랑 하여튼 이런 군부대 쏘고였어요. 그래서 이 군부대의 그 모든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남편도 열성당원이고 말이 없고 조용하고 정말 순박한 정말 정직한 남자였는데 애 둘을 낳았거든요. 내가 애한테 가서 이제 길을 뚫렸을 거 아니에요. 언니 어떤 경우라도 언니 만약 잡혀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언니 날 불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누구 통해서 갔다 하겠니 내 절로 넘어갔다고 하지. 걱정하지 말고 길만 인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붙여줬어요. 날짜를 정했죠. 집에 달려와서 엄마 내 길 뚫어놨으니까 가자.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한 3년째 이제 엉덩이 주사 잘못 맞아서 이제 그 곰기 시작했던 게 한 3년 동안 이 엉덩이 뼈 사이에 고름이 들어가서 볼수염이 와가지고 계속 그 고름을 소금물로 계속 이렇게 닦아낼 때였어요. 엄마가 허리 펴고 걸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심장이 안 좋고 배도 안 좋고 해서 한 3년 동안 운동을 못하고 계속 이게 앓다 보니까 다리도 세 다리 걷지 겨우 히칭히칭 못 걸었었어요. 겨우 그저 허리 이렇게 붙잡고 그저 겨우 한두 발짝 걸 때인데 정신만은 오랜만에 정신 상태로 계속 끝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육체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신만은 그 불사조 정신은 누구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상황이 그렇지만 엄마한테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엄마가 길을 뚫고 났니? 언제 가자고 했으니까 엄마 떠나기요. 알았다. 그래서 그 약속한 날 저녁 7시까지 도착하라 했나? 이게 첫 길이니까 얘는 예대로 또 거기 그 소대장인가 분대장인가 이렇게 해서 약속 딱 해놓고 언니 어느 날 몇 시까지 오라 해서 정상 사람이 걸으면 한 40분 걸어가면 될 곳인데 엄마 한자 엄마잖아. 엄마 같이 가야 되잖아. 집에 나섰는데
이게 원래 그냥 평상시 걸음에도 숨이 차서 거동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엉덩이 이래서 허리도 못 펴고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꼬부랑 할머니. 허리 못 펴고 이렇게 허리 지팽이 짚고 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지금 떠나는 마음이 이게 도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람이 속이 가슴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걸음만 걸어도 그저 이런 야 엄마 갈만할까? 엄마 갈만하겠어? 가자 가자. 그래서 또 엄마 손 잡고 또 두세 걸음 가고 또 쉬고 또 한 두세 걸음 가고 또 쉬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넘어 거기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엄마 없고래도 엄마 입만 빌리면 되니까. 근데 거기 가는 길이라는 게 한 40분 거리가 논판이고 농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택이 사람 사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 논판 40분 사이를 가는 이 논판으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 두만강 연선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순찰대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단속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우리는 말을 듣는 게 엄마가 거기에 그 마을에 영한 의사가 있어서 엄마 치료받으러 간다. 이렇게. 그리고 엄마 상황을 보고 그 누구도 두만강 건너려 간다고 볼 사람이 하늘 아래 한 명도 없었어. 엄마가 숨만 붙어 있었어. 정말로. 그래서 엄마 내 업을까? 그러다 아니 가자. 야 엄마 아니 가자. 눈이 반쯤 감겨도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엄마 손 잡고 또 때로는 엄마 지팽이에 의지하고 손은 뒤로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속도에 따라서 도착을 했어요. 한 3시간 넘어 걸려서 도착을 했고 저녁에 거기서 기다리다가 12시에 넘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도 달리자고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다행히도 전보다 걸음이 한 서너 걸음에 헐떡헐떡하고 숨을 다시 골랐다면 이제는 1m, 2m 정도 걷고 또 숨을 고르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늘어났어요. 사실 그게 지력이죠. 엄마가 잡숫지도 영양이 부족해서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군인이 왔어요. 인도하는 군인이. 약속은 어떻게 했냐? 3일 후에 몇 시에 돌아오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명이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2명 돈을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전 돈 줄 거 주고 길을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가진 물건이 꽁 25마리인가? 꽁 25마리인 것 같고 참새 30마리를 배낭에다 맸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팽이 짚고 허리 구부러지고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가고 제 방 뚝 넘었어요. 제 방 뚝 딱 넘고 나니까 그 뚝 안에 그게 평소에는 제방국이 높아서 안 보여요. 뚝 안에 두만강이. 그런데 제방국 뚝을 이렇게 뚝 넘어가니까 그 군인이 데려가니까 이제 무슨 그 걱정이 없이 뭐 너무 가슴 떨리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늦어서 그러지 천천히 이렇게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딱 내렸으니까 그 안에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두만강이 뭐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나무 숲이 나무 산같이 나무 숲이 그냥 쫙 있었어요. 먼저 제 방으로부터 중국까지 그 두만강이 아이고 한 500m 될 것 같은데 한 500m? 맞아요. 그렇게 넓었어요. 이게 두만강 하류다 보니까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바다예요. 바다 직접. 백두산에서 압록강하고 두만강으로 갈라지는데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은 좀 이렇게 무릎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못 해봤고 우리는 이게 하류다 보니까 북한과 소련이 인접되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나무숲이 한 200m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만강이 한 300m 돼.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나무숲을 그 군인과 같이 싹싹싹. 근데 눈이 엄청 왔댔어요. 그해 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때요, 눈이
그 해,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한 3년 겨울 눈이 엄청 왔댔어요. 북한에 눈이 많이 온다 하면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우선 북한에 그 가로등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술이라도 먹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논밭에서 그냥 눈에 파묻혀서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눈이 다 녹아야 한 보름 후이면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체 나오고 저기 누구 얼어 죽었다 누구 이런 소리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나무 그 숲의 사이 그저 눈이 그 작은 게 가득 싹싹싹싹 눈을 헤치고 뭐 군인 뒤로 가니까 이제 뭐 막 떨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 그런 데로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갔죠. 엄마 손잡고 몰라요. 엄마하고 정신 상태가 그때는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그냥 따라왔었기에 엄마가 늦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기억은 없어요. 이제 어제는 그 나무 숲이 딱 끝나고 이제부터는 얼음, 두만강 얼음. 이야, 물론 밤이 됐어도 시커멓지만 그 시커먼 중에도 더 시커매요. 이 얼음이. 그리고 뭐가 느껴지던가 하면 보니까 이제 그 얼음이 딱 두만강에 딱 들어서니까 어떤 소리 나는 줄 알아요? 쩡! 쩡! 하고 이렇게 사측에서 이게 얼음이 떵! 떵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엄청 웅장하게 나요. 뿅! 짱! 빵! 이렇게 막 나요. 스산하고. 그래서 이제 얼음이 딱 들었었더니, 그 다음에 그 얼음이, 얼음에는 눈이 막 날려요. 얼음이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 얼음이 뚱뚱 갈라진 게 밑에 깊이가 갈라진 게 여기 갈라진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걸 보면 그 밤에도 보니까 그게 못해도 이 얼음이 1m 이상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런 얼음이 지금 뻥뻥 갈라지더라고요. 얼음이 서자마자 이 군인이 뭐라 하냐. 저 앞에서 불이 보이냐. 어찌 보니까 불이 하나 가로등 같은 게 하나 보였어요. 저 멀리. 저걸 목표로 가라 그래요. 저게 뭔가니까. 저게 중국 땅이래요. 저기까지 가면 두만강이 끝난다는 거예요. 불이 가물가물 하나 있어요. 하여튼 여기 목표할 만한 불이 하나 있어요. 저걸 목표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군인은 가버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엄마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저 숨이 차서 1m, 2m 하고 서서 그럼 또 조금 가다 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우리가 12시에 넘었지만은 그 한 300m를 가는 게 한 2시간 갔을 것 같네요. 2시간 정도? 그래도 엄마 같이 가니까 나는 마음이 든든했고 엄마 손이 따뜻했고 세상에 엄마만큼 믿음직한 존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비록 꼬부랑 할머니고 지금 숨이 차서 1m도 못 가고 헐떡거리지만은 이 엄마 손 잡고 따뜻한 엄마의 손길 이 이상 든든한 기댈 곳은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내어볼까? 아니 가자. 갈 수 있다. 그래 또 가고 엄마 어볼까? 아니 가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갔어요. 이게 또 얼음이라는 거는 여기는 아무도 누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 가다가 보면 저 가로등 그 불이 어디가 있지? 안 보여. 어떨 때는 안 보여.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불이 안 보여. 어찌 보면 저쪽에서 그럼 이런 방향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 불이 보이니? 저기 어디 갔지? 불이 저기 있는데? 저기가? 다른 데는 한번 봐도 불이 없는데 거기 하나 저기구나. 어머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 불을 향해 가지고 갔는데요. 이 불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이 두만강 요 기슭에 와 바람에 눈 몰아다 무져놨는데 허벅지까지 빠져요. 거기 눈 얼마나 빠지는지 이야 이거 난 다리 하나 슉 들어오면 그 다음 다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 뭐 슉 들어가고 각자가 그래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머머머머 그리고
손 디디면 손이 또 쑥 들어가고. 그게 도저히 무슨 한 10m나 됐을까? 야, 그 눈을 헤치는 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허벅지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자꾸 들어가, 어쨌든 이게 좀 닿는 부위가 좀 넓으면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음을 했어요. 무릎. 발을 디디면, 근데 원래 그게 이게 이제 눈이 온지 며칠 됐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위에는 조금 뭐 어떻게 해요? 굳어졌다 할까? 조금 이제 너무 푹 들어가는 게 위에는 살짝 살얼음, 이게 물에 살얼음 끼듯이 위에는 살짝 예, 조금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우리 엄마 얼마나 영리한지 벌써 우리 엄마는 무릎으로 오고 있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다리 이게 긴 면이 다 땅에 이게 닿다 보니까 발 하나 쑥 들어가기보다가 나았어요. 무릎이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하고 엄마 무릎으로 하니까 엄마는 이미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 엄마 지팽이를 잡아쥐고 나도 그다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해서 기수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어요. 남았어요. 그 한 10m 이제 눈, 이게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를 헤쳐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자그마한 철조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그런 배제 같은 거 했던데 그걸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벌리고 엄마를 일단 먼저 남겨드리고 내가 이렇게 딱 넘어서서 섰는데 이게 그때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게 있던가 하면 우리가 보고 온 불은 엄청 큰 이런 저기다 가로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 큰 불이 그 불이 그렇게 환하더라고요. 그 밑에. 왜 우리 그 밑으로 그걸 목표로 했으니까 그 밑에가 어수뱅 될 거 아니에요. 반면 그 주변엔 또 마을들이 쫙 있는데 집집마다 불들이 새어나 불들이 켰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시간에 그게 어떤 한 2시 그 시간에도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요. 막 중국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마장 치고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하더니 아니 어느 집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를 발견했죠. 그 가로등 아래서 딱 돌아보니까 우리 둘이 그 헤쳐온 그 발 자국이 무릎으로 헤치고 막 헤매고 온 그 자국이 2줄이 쫙 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이 철조망 건너서 이제 둘이 섰는데 아니 그 사람 한 명이 나오더니 그게 아마도 중년 남자 같아요. 나오더니 뭐라 소리 지르요. 중국말로. 저는 중국말 한마디도 모를 때니까 그다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